고맙습니다. 이렇게 아주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그 사회를 듣다가 보니까 이게 아주 큰 정치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아마 질문하는 모임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큰 정치 지도자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이게 적절한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일단 하여튼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주최 측에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돌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뭔가 당신이 생각하는 몇 가지 기본적인 생각을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문제를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도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고 개인도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듯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공동체도 이 국가의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을 끌어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산업화가 한동안 시대적 과제였고 그 다음 민주화가 시대적 과제였다. 그렇다면 21세기 우리의 국가 목표, 비전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선진화와 통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2등 국가로서, 세계 2등 국가로서의 중진국 선두주자로서의 수준을 벗어나서 이제 정말 명실공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선진화가 우리의 시대적 과제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분단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정말 통일의 시대를 열어서 통일된 한반도가 동북아에서 우뚝 서는 세계 중심 인류 국가가 되는 게 우리 시대의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우리가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지난 한 1500년 가까이 대한민국은, 우리 한반도는 사실 중국이라는 큰 나라의 옆에 변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10년부터는 일본의 변방이 됐고 1945년부터는 세계가 미국과 소련으로 나눠져서 경쟁할 때 우리는 사실 미국과 소련의 변방에 있는 것이 한반도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선진과 통일을 이뤄낸다면 이제는 정말 단순히 한반도 안의 발전으로 끝나지 않고 동북아의 발전을 리드할 수 있는, 그래서 동북아의 중국과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당당한 나라로서, 당당한 선진국으로서 동북아의 세계 중심국가가 되는 것. 그래서 정말 한반도 위에 우리가 당문 1회 꿈꿔던 홍익인간의 행복 공동체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 21세기 우리의 꿈이다. 저는 그렇게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한 어떤 국가의 꿈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지만 크게 지금 4가지 문제가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통일입니다. 통일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해내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시대적 과제다. 동북아 지사가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고, 물론 북한의 체제 변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변화를 어떻게 통일의 시대로 끌어낼 것이냐 하는 게 전 중요하다. 지금 이대로 두면은 통일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도리어 새로운 분단이 등장을 하고 한반도에서 새로운 분단은 동북아의 새로운 냉전으로 연결될 위험이 많고, 이렇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는 선진화도 실패하고 결국 분단된 삼류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적지 않이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통일의 기회를 정말 통일의 실현으로 이끌어낸다면은 남북 경제가 통일을 통해서 크게 우길승천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한반도의 통일을 계기로 해서 만주라든가 연해주, 극동, 시베리아 이런 지역이 전반적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이하게 될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반도가 이런 동북아의 변화를 끌어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지역을 평화 번영의 지대로 만드는데 중심에 우뚝 선다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선진 통일을 이룬
세계 중심 국가가 되는 길입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저는 우리 앞에 있다. 하나는 잘못해서 분단, 새로운 냉전 시대를 맞이해서 결국 삼류 분단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통일을 이루어서 동북아의 새로운 번영과 평화의 주체 국가가 되느냐, 이 두 가지 사이에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통일의 시대를 열게 할 것이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지금 시대적 과제다. 두 번째는 신성장 동력의 문제입니다. 신성장 전략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화를 통해서 후진국에서 중진국에 올라오는 데 대단히 성공적이었는데,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새로운 비교의 전략이 등장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장의 문제를 소홀히 하면은 이건 선진국이 못 될 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는 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1세기 기술적 경영적 상황 속에 맞으면서도 우리의 발전 단계에 맞는 성장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저는 대단히 중요한 게 교육개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세한 말씀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성장 전략을 세워서 부민을 이루어야 되겠다. 백성이 편안한 부민 국가를 만드는 것이 한 번 더 우리가 도약하는 것이 저는 이 시대의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복지 전략입니다. 신복지 전략을 통해서 저는 국민이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까 신성장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부민 국가를 만든다면은 신복지 전략을 통해서 안민 사회를 구축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이냐? 21세기는 고용시장, 교육시장이 크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 우리가 당면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위험은 대단히 다양해집니다. 실업, 질병, 노령, 가족 해체, 정보, 격차,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삶을 대단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육 혹은 고용의 생애 주기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 속에서 인구의 고령화가 또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21세기는 우리의 삶 자체가 대단히 불안해지고 불확실해지는데, 이걸 안심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두 정책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무상복지 시리즈만 갖고 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내는데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고용, 교육, 복지의 이 세 개의 관계를 잘 소위 황금 삼각망이라고 제가 부릅니다만, 이걸 잘 구축을 하지 아니하면은 한두 정책으로 우리의 삶의 불안의 문제를 21세기 해결할 수 없다. 복합적이고 다양하고 종합적인 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저는 우리 시대적 과제는 국민통합입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국민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이 분열, 그게 이념에 의한 분열이든 지역에 의한 분열이든 세대 분열이든 계층 분열이든 이걸 이대로 방치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대립시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선진화, 통일을 이루는 저는 어렵다. 서로 다른 것이 협력을 통해서 이것이 발전의 원동력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른 것이 절대적으로 각자를 자기를 주장을 절대화하면서 대립과 무한 갈등만 내면은 서로 다른 것이 발전으로 가지 않고 쇠퇴로 가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것이, 서로 상의하는 것이 장점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국민통합이 필요하다. 자, 이런 네 가지 과제를 우리가 갖고 있다.